예, 반갑습니다. 인크레파스 장정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11번째 강의네요. 서블릿 계열라는 강의를 이제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요. 다시 보는 웹 서비스 구조라고 해서 제가 질리도록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서블릿이란 해서 서블릿이 어떤 존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구조 파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는 웹 서비스 구조죠. 자, 보시면요. 우리는 여태까지 서버로 원하는 데이터,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미디어, 뭐 결국에는 HTML 파일이 됐죠. HTML 파일이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나 미디어 등을 다 포함한 상태로 서비스가 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배운 건 이 HTML 파일을 만드는 연습을 했었죠. 이 안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있고 CSS 코드도 있고 HTML 태그들도 있었죠. 즉 이 HTML 파일을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런에즈 런어도 서버에서 그 HTML이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있었죠. 자, 그러면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HTML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HTML을 만드는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버로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그 HTTP 서버라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요청한 정보가 정적인지 동적인지를 판별을 하죠. 자, 그래서 정적 요청이라면 해당 HTML 파일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힘들게 만든, 예쁘진 않지만 힘들게 만든 그런 HTML을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한테 보여줘서 브라우저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정적, 즉 스태틱한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 즉 HTML을 만드는, HTML 파일을 만드는 그런 작업만 했습니다. 자, 근데요, 앞으로는요, 동적 요청에 대해서 동적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서블릿이라는 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동적 요청이라면 와스에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친구에게 요청을 전달한대요. 자, 그러면 그 요청 정보가 여기에 담겨져서 오겠죠. 그럼 와스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동적 컨텐츠를 생성해서 HTTP 서버에게 전달합니다. 이 동적 컨텐츠가 결국에는 HTML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제가 맨날 이거 했었는데 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여기 해가 떠 있습니다. 원래 해가 안 떠 있었는데 이런 해가 안 떠 있는 HTML 파일은 여기에 존재했었어요. HTTP 서버에. 그래서 이 산이 있는 그림을 달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정적 요청이라서 그대로 응답이 갔었습니다. 바로 이 HTML과 함께요. 근데 사용자가 어느 날 너무 산만 보니까 지루하다. 여기에 해도 떠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HTTP 서버는 이게 정적 요청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동적이라고 판별을 합니다. 자, 왜냐면 이런 그림은 현재 없으니까요. 그쵸? 새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와스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와스가 결국에 해가 들어간 이 산 그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HTML 파일이 되겠죠? 이걸 만들어서 응답을 하고요. 그러면 HTTP 서버가 결국 브라우저에 응답을 해서 브라우저가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블릿을 한번 만들 거죠. 그럼 여기서 서블릿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에 그림을 그리는 애입니다. 즉 화가인 거예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그림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그려내는 그런 화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서블릿은요, 서브라는 단어와 렛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서블릿을 하도록 시키는, 즉 시킴을 받는 그런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객체라는 것은 자바 객체를 말합니다.
즉 서블릿은 자바에서 서블릿은 하나의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고요. 그렇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됨으로써 사용자가 요청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HTML 파일을 이 메서드 안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객체가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그런 객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톰캣으로부터 동적 컨텐츠 제작을 의뢰받는 일꾼. 자, 여기선 제가 톰캣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톰캣은 HTTP 서버도 가지고 있고 WAS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톰캣이 두 개의 일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톰캣으로부터, 그러니까 톰캣이 이 객체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톰캣으로부터 동적 컨텐츠 제작을 의뢰받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톰캣이라는 서버잖아요. 이게 서버라는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 하나의 일꾼인 겁니다. 노동자가 되겠죠. 이제 프로젝트 구조 파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HTML을 그리는 것을 연습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는 끄겠고요. 이클립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0강부터 10강까지는 서블릿을 한 번도 안 썼었죠. 자, 처음으로 11번째 프로젝트에서 서블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new 해서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켜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이름은 챕터 언더바 11 하시고요. 우리가 버전을 여기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버전을 2.5로 적어주세요. 챕터 11인데 이 버전이 2.5라고 그 버전이 뭐냐면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지금 저희가 만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이 모듈 버전이라는 건데요. 이 모듈 버전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젝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현재는 여태까지는 저희는 그냥 3.1 버전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적 웹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즉 HTML만 만들어서 해당 HTML을 달라고 하면은 그 HTML만 이렇게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정적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듈 버전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서블릿을 활용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러니까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니까 이 버전이 사실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3.1을 썼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5를 한번 써볼게요. 2.5와 3. 그러니까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건데 3.1 아니면 2.5를 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5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Next, Finish를 하시면 이제 2.5 버전으로 웹 모듈 버전 2.5 버전으로 웹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프로젝트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의 구성을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웹 컨텐트라고 해서 이 웹 컨텐트 안에 HTML을 만들어 놓고요. 이 웹 프로그래밍으로 여기서 컨텐트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new 해서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HTML 폴더 안에 new HTML 파일. 자, 그 다음에요. 이거의 이름은 hello.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ello html 안에서 바디 태그를 한번 정의할게요. 내 이름 아니다. 여기서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input 태그인데 place 폴더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고 쓸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타입은 당연히 텍스트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input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버튼이죠. 타입은 버튼. 자, 그 다음에 value는 전송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on 클릭 해서 my 클릭했을 때 my 언더바 send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 컨텐트 밑에는 이런 HTML 파일 또는 CSS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비디오 파일 뭐 이런 리소스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이런 문서들이나 아니면 뭐 사진들 아니면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이 여기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빌드랑 뭐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위에 자바 리소스라는 게 있죠. 자바 리소시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바에 관련된 파일들이 존재해요. 즉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 클래스 파일들이 이 소스라는 폴더에 위치하게 되고요. 서블릿도 클래스 파일이죠. 서블릿도 자바 파일이니까 이 소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즈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즉 자바의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아파치 톰캣 v8.5 해서 아파치 톰캣이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여기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등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유해서 여기서 유해서 프로젝트 한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해서 넥스트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타겟 런타임이라는 걸 지정해 줬죠. 당연히 8.5로 지정되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아파치 톰캣 8.5 버전과 이 프로젝트는 현재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치 톰캣이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가 이 두 개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막 손대고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는 거죠. 자바 파일은 자바 립소시즈 안에, 소스 안에, 그리고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뭐 비디오 같은 기타 파일들은 웹 컨텐트 밑에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 리소스 안에서 우리는 서블릿을 만들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만들던 이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완성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왕 시작한 거 스크립트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이 안에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 mySend라는 함수를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자, 펑션 한 다음에 my 언더바 send.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location.href 해서 즉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한 URL로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URL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http 해서 이런 식으로 URL 전체 URL을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전체 URL을 적어주시면 그 서버에 그 해당 요청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 상대 경로를 적어주시면요. 기본 URL 부분은 현재 이 웹 프로그램의 URL을 가져옵니다. 상대 경로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한 다음에요. 슬러시 hello 물음표 합니다. 물음표. 이 뒤에서 쿼리를 적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플러스 하시고요. 여기서 달러. 저번 시간에 jQuery 배웠죠? 우리 jQuery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shop name 이라고 적어주세요. name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태그를 불러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인풋 태그에서 여기서 id를 name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 태그가 여기에 반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해서 val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요. 이 인풋 태그의 value 값이 여기에 도달하겠죠. 즉 우리가 요청하는 경로는 현재 이 웹 프로그램의 기본 경로, 즉 루트 경로에 저희가 요청하는 URL은 여기서 점 했잖아요. 그쵸? 점 했으니까 현재 이 hello.html 파일의 경로는
웹 컨텐트 밑에 HTML 파일 밑에 이제 hello.html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하게 되면은 이 웹 컨텐트까지 올라갑니다. 이 웹 컨텐트가 제가 이 프로젝트의 루트 경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웹 프로그래밍의 루트 경로까지 왔습니다. 기본 경로까지 왔고요. 거기서 슬래시 하고 hello라는 요청을 던지는 겁니다. 이 물음표 뒤의 내용은요, 사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요청 URL은 아니고요, 요청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데이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데이터를 요청하는 건데, 요청 데이터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파일을 얻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하나의 요청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 슬러시하고 헬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run as 해서 run on the server 해서 next finish 하면은 현재 요청 URL이 어디냐? 크롬이 켜지면 현재 URL 요청은 정적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hello.html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거 좀 줄일게요. 방금 만들었던 이 hello.html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정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HTML 파일을 여기서 뿌려준 게 끝이죠. 자, 여기서 경로를 자세히 보실게요. 이 hello.html 위치가 웹 컨텐트 밑에 HTML이라는 파일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웹 컨텐트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로컬호스트하고 9090하고 포트 번호 있죠. 그러니까 IP 번호와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웹 프로그램의 이름, 그러니까 챕터 언더바 11 언더바 v2.5 여기 다음에 여기입니다. 바로 현재 이 웹 컨텐트의 위치가 여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경로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헬로라는 요청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여기서 이 점점을 빼게 되면은 이 hello.html의 위치가 html 폴더 밑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뒤에 쿼리는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웹 컨텐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 헬로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요청이죠, 이것은. 이 동적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을 써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밸류 값이 적힐 거고요. 이 val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name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아무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게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URL이 원래대로 뜨죠. 다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장동혁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고요.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 경로라고 했었죠. 이 웹 프로그램의 기본 경로. 한 다음에 헬로라는 요청이 갑니다. 이 뒤에 제가 여기서 깜빡하고 는 안 써줬네요. 죄송합니다. 이름까지 써주셔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장동혁하고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이 파일이 새로 고치면 안 됐는데 여기서 다시 뒤로 해서 아무거나 쓰고 하면은 이렇게 네임 해서 는 뜨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동혁이라고 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이 웹 프로그램의 기본 경로에서 헬로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적 요청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HTML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서 동적 요청인 거죠. 그 다음에 물음표에서 내가 name이라는 변수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담아서 서버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이 뒤에는 서버로 보낼 데이터, 앞에는 요청 URL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서버에서 이 헬로라는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헬로라는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버에서 에러를 띄워준 거예요. 404 에러를. 나는 이 요청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요청을
내가 어떤 요청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404 에러를 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hello라는 요청을 받는 그런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